기능이 15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NC 셋업을 활용을 해서 재질을 선택을 하고 그 재질을 가지고 공구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홀더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NC 셋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시마트론 안에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구축해 줄 수 있는 공구 라이브러리라든가 홀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템플릿이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 조건을 자동화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툴스라는 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커터 폴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미리 구축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금형이라든가 목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재질들 아니면 전극에서 사용하는 재질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 놓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그 열 처리가 됐는지, 열 처리가 어떤 열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 경도는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재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보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금형에 필요한 KP5이라든가 SKD11, SKD612 그리고 목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 PP 이런 플라스틱 재질들 그러한 재질들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넣어놓고요. 또 이제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재질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여기 추가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 정보들을 다 추가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분들은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고 라이브러리를 먼저 구축을 해 놓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기계별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건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미라든가 이름을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회사명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사이다라고 하면 두산에 대한 라이브러리 JIT이다라고 하면 JIT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 놓고요. 사실 내가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홀더 라이브러리라고 또 있습니다. 홀더 라이브러리도 이제 기계에 따라서 이제 이제 장착되어 있는 홀더들이 있는데요. 그 홀더들을 미리 이렇게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 홀더에 대한 내용들, 정보들을 라이브러리화해서 넣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가공을 할 때 이 홀더를 이제 사용을 해서 홀더 체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공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일단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제 한번 구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툴스에 보면은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프리퍼런스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디폴트 오토로드 혹은 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인식 가공을 위해서 새로운 창을 열 때 갖고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여기서 지정을 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커터라든가 12버전 아까도 얘기했던 12버전 같은 경우에 NC 셋업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NC 셋업 어떤 공정을 불러온다든가 할 때 이걸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옆에 눌러보시게 되면 그동안 구축해 내온 그러한 공구라든가 홀더 라이브러리들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되십니다. 근데 필요한 것들은 이제 미리 선택을 해놓고 새로운 창을 열었을 때 공구도 물고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은 두산으로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면은 그래서 새로운 창을 이제 엽니다. 그래서 new 파일에서 NC를 열게 되면
NC 셋업이라는 공중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한번 열어보게 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메터리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메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데이터를 그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파일에서 지정되어 있는 재질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툴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아까 프리퍼런스라는 데에서 사전에 내 이 공구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공구 라이브러리들이 새 창을 열자마자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라이브러리에도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엔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NC 셋업하고 공구가 이제 불러와지게 되어 있으면 이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죠? 파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로드 모델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샘플 파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보시게 되면 위에 사전에 이렇게 재질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SKD 61쪽인데 펜팅 열처리를 했는데 하드 경도가 40이다 라고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61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재질에 대한 아까 라이브러리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템퍼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템퍼링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61종이지만 좀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11종 이걸로 바꾸죠.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SKD11이라는 그런 정보가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불러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없었던 재질이 여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재질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종으로 바꾸고 싶다면 61종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기계라든가 포스트프로세스, NC 리프트라든가 이런 걸 다 정의를 다룰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정의를 해놓게 되면 자동화하는데 좀 많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공정을 추가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풀스페이스 지정해주고 공정 정의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한번 넣겠습니다. 어플라이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MTP 지금 이건 좀 위치가 좀 잘못됐고요. 내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론에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 스마트론에 보시게 되면 보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이쪽으로 다 보는데 템플릿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러리라든가 아이템셋, VAR 보시게 되면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템플릿이라든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 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템플릿으로 저장을 했을 때 이 공정 안에 미리 정의된 그런 툴이 있습니다. 20RM이라는 툴이 있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공정이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공구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 B12RM이라는 공정이 있죠. 그래서 툴 파라미터를 가게 되면 여기 메터리얼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터리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재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질에 대해서 공정이 가공 조건들이 미리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필드라든가 스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운스텝이라든가 사이드 스텝 가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피드 스핀 필드 가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절입력 어떤 공구를 사용했을 때 절입력은 얼마나 줄 거다 사이드 스텝은 얼마 줄 거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출입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 조건들이 변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풀 프로젝트를 보면 여기 사이드 스텝하고, Z 절입력, 버티컬 스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구를 내가 예를 들어서 6파일로 바꿨다. 오케이. 하게 되면 이거 자동으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그래서 아까 지금 들어올 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공정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인스테드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불러왔을 때, 그 안에 공정 안에 사용된 공구가 지금 현재 불러온 공구하고 일치대가 되어 있으면 그 공구 안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바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컨트롤 해주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전에는 이렇게 공구를 설정을 해놓고 그 세 번째 버튼 눌러서 schedule from cut parameter라고 해야만 요 조건들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 이 툴스에 보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라고 있는데요. 요 NC에 NC 그 제너럴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터 업데이트 from cut and hold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공고를 바꾸게 되면 공고 안에 정의되어 있는 조건들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요 항목은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템플릿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템플릿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템플릿 안에 있는 정의된 공고가 실제 여기 내가 처음 파일을 불러왔을 때 갖고 들어온 공고하고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 조건 그대로 바뀌면서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를,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릿으로 불러오게 되면 공구를 다 바꿔주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공구 세팅이 미리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공구 세팅과 공구 세팅에 대해서 이런 피드 컨트롤이라든가, 스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구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 공구에 적용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이게 쓴 게 SKD 11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재질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재질을 SKD 61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SKD KP4M 이걸 한번 해보죠. 오케이. KP4M을 하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지금 같은 공정이라도 지금 KP4M 있잖아요. 그죠? KP4M 10 있죠? 네, 그래서 바꾼다. 메탈에 보면은 이게 KP4M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S55C로 한번 해볼게요. S55C. 재질을 S55C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공정도, 같은 공정이라도, 지금 S55C, 그 PD가, 2150이고요. 스핀들이, 7170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재질에 따라서 같은 공구들에도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하고 공구,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기계를 감안한다든가 이래서 일단 조건을 넣어놓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거를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할 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실수를 안 하고 그대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질문 없으시면, 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안 하시네. 자, 그러면 그 내용 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2015년을 맞이해서, 유지보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 아니면 홀더 라이브러리, 뭐 재질 라이브러리 이런 가공 조건에 대해서 그런 구축하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자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그 조건을 저희가 지금 방금 보신 그 내용대로 구축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공구, 뭐 폴더, 아니면 재질, 뭐 기존에 하고 계시는 가공 조건들을 저희가 알려주시면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최소한도로 이 가공 조건에 대해서는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문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뭐 필요하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해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프레스 설계 같은 경우 아니면 사출 설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설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NC 가공 컨설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자분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사용자분이 원하는 그런 것대로 데이터를 내고 또 데이터를 내면서 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뭐 아까 지금 보신 뭐 라이브러리 구축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어떤 교육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지원한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과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포스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GPP 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GPP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공정량이 많다든가 뭐 그랬을 때 뭐 포스트가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좌표를 바꿨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온다든가 가공 좌표기에 따라서 이게 포스트가 작동이 되고 안 작동이 되고 뭐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에 대한 뭐 이름을 준다든가 뭐 이랬을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PP2로 이제 교체를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먼저 요청하시는 분 고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GPP를 쓰고 계시는데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 순으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볼륨밀 여러분들 볼륨밀 많이 들어보셨죠? 볼륨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구의 수명이라든가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공 효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륨밀 가공 지원을 좀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이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두려워하신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볼륨밀 가공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담을 많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은 가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분이 실제 갖고 계신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볼륨밀 가공 테스트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거 볼륨밀을 하면서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미흡한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아니면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MSU 일기보수되어 있는 고객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밖에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테크니컬 이슈라고 해서 사용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요청사항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내용들 저희가 그리고 원격전이라든가 방문해서 지원했을 때 사용자가 갖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도 좀 만들어 놓고 지금 요거는 올해 1월 동안 저희가 사용자분들한테서 받은 그런 기술 지원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 지원 내용 중에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고객 방문할 때마다 고객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가공면 선택할 때 헬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그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프로토타입 고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를 선택을 하잖아요. 파트를 선택할 때 파트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셋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파트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1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를 선택해가지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제 파트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취소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면들이 취소한 면들에서 바로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취소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를 다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11버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12버전에는 이게 좀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 없는 가공이 다 된 이런 필요 없는 파트를 취소를 하고요. 새로운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히고 이제 이제 면을 취소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사회에 리포트를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왔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면 실제 11버전에서 하는 그러한 방식 자체가 버그였고 그래서 그러한 버그에 대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정에 대한 정정에 대한 요청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실제 11버전에서 있던 그런 버그를 12버전에서 이제 수정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던 프로토타입 고객들한테 아니면 다른 신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는 좀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이라면 방법이랄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셋에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셋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이제 그 형상을 선택을 하고 이제 가공을 다 했단 말이죠. 했고 이제 요걸 이제 가공된 걸 취소하고 또 새로운 형상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영상을 이제 한번 녹화 한번 보자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겹쳐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실제 이 파란색 면은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면이고 노란색 면은 이제 앞으로 선택할 면인데요. 취소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셋을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 없는 면을 이렇게 하이드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해 주시면 아까 11버전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좀 대체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방법이 좀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이사에 얘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이게 NC 리포트 부분인데 주로 이제 그 일렉트로드 전극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요것만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NCD포트 뷰 이미지를 출력을 했을 때 그 좌표계가 출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좌표계 출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계를 하이드를 시켜놓고 출력을 했는데 하이드되어 있는 그 좌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뷰 이미지가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그 실제 뷰 이미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의 리포트를 그 전에 리포트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리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뷰를 만드는데 쉐이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나오는 게 좀 보기가 편하신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전에 리포트가 다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리포트를 해서 개선이 사실 요거 UCS 온오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했었는데 개선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인식, 요즘 그 실버전을 보면 소재 인식하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 프로토타입 고객 같은 경우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하는데 소재 사이즈가 실제 형상 사이즈보다 이제 더 크다 보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황삭이 다 되었잖아요. 황삭이 된 상태에서 한 형상을 냈는데 원래 원래 그 소재 형상대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이제 원래 제왕삭을 쳤는데 지금 전체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사용하신 그 소재 잡는 게 굉장히 크게 잡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소재 가공을 할 때는 이 안쪽만 소재 가공이 되거든요. 실제 여기 위로 쭉 올라가서 가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소재가 너무 커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좀 작게
한 10mm 정도 한번 해볼까요? 10mm 너무 크네요. 15mm. 예를 들어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그런 이런 툴패스가 원래 정상적으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원래 이게 그 11버전에서는 소재를 크게 잡아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12버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재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으면서 생긴 그런 것들인데, 사실 소재는 원래 이 소재 사이즈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재가 그래야만 나중에 정확한 가공 데이터를 우리가 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소재를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아까하고 틀리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소재를 사용하실 때 이 형상에 맞는 소재 사이즈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게 크게 소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지금 공구가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재는 가능하면 적당한 형상에 비해서 적당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리메인 스톡 인식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소재 형상이 너무 크게 장애가 돼서 안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변환할 때 생긴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파라솔리드가 다른 데서는 다 변환이 잘 되는데 유독 NX에서만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업체에서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서스펙 2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서스펙 1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리포트해서 이 내용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테크니컬 서포트를 하면서 생겼던 그런 이슈들하고 리포트에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마트론 이 12버전이 작년 8월 15일 정도에 15일에 출시가 됐었는데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늦게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12월 25일하고 작년 12월 25일하고 올 1월 4일에 서스펙 2가 1하고 2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서스펙 1 같은 경우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다 보냈으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메일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가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패치가 나오게 되면 그런 항목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패치가 업데이트가 되고 서스펙이 나왔을 때 어떤 면들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CAD 부분, CAD에서 DI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내용 설명은 이건 문제가 있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던 내용들이 12버전 서스펙 1에서는 해결이 됐다, 픽스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펙 2도 마찬가지.
서스펙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그 NC 셋업하고 그 매트리얼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설명 내용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로 테이블에 대한 그런 설명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그 하드니스하고 그 힙 트리트먼트라고 열처리 이렇게 해놓은 경도하고 열처리 이렇게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이건 좀 우리가 편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델러 엑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요 파일을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일이 어딨냐면 데이터 밑에 있습니다.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데요. 그 데이터 밑에 폴더 modeller.exe라는 파일을 찾아서요. 거기 뭐 항목을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힙 트리트먼트가 있고 하드니스라는 이런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액세스가 이렇게 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W를 해주시면 이런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질에서 저희가 줬던 정보들이 바로 이렇게 떠서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재료 라이브러리 만드는 겁니다. 아까 재료 보셨죠? 예, 그래서 하드니스라든가 덴시티라든가 뭐 히트리트먼트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밑에 템플릿 밑에 메테리얼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 오픈해서 편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아마 편집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편집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항목을 추가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 내가 나중에 재료를 열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파티 열었을 때 여기 메티리얼 항목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이 내용이 실제 그 파트에 적용이 돼서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또 하나는 GPP2에 아까도 얘기했던 GPP2 우리가 이제 바꿔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GPP2가 지금 GPP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옛날 IT에서 쓰던 그런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GPP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가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교환하는 포인트에 대한 제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공급 포인트에 대한 제어 부분에 대한 항목 이렇게 우리가 머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머신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추가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잖아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벤트를 하시는데 혹시 여기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게 되면 하는 방법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는 이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글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거기다가 www.시마트론 딥.한국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 아이콘으로 추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지금 스태프 하단에 보시게 되면 메뉴 나오는 칸 있잖아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그 아이콘이 화면에 추가가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하셔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런 정보라든가 내용들을 보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사진 첨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웨비나를 지금 하는데, 보트 미팅을 하는데, 이 보트 미팅 하는데 이거를 PC로 하게 되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눈치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트 미팅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설치 방법을 보시게 되면 웹 설치하는 그 아이콘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죠? 뭐죠? 있죠, 그죠? 네, 어쨌든 이거 다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트 미팅 치시면 이렇게 웹 설정하는 그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웨비나, 그러니까 보트 미팅 할 때 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안에 번호가 있는데요. 그 번호, 이게 이제 그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이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보트 미팅 주소가 있는데 이걸 터치를 하시고 여기 URL 연결을 하시고 네이버 웹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 접속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접속이 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 웹으로 하는 보트 미팅을 어디에서든 필요한 때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PC로 PC로 보시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이렇게 PC로 보기 어려울 경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줄 수 있으니까 접속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웨비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말고도 아무 내용에도 상관없습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있나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